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0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본을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고요. 복습 좀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더 되시나요? 안 되신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짜기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짜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들이는 걸 짜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은 우리 회사의 구성인데 우리 회사가 내가 내를 사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기 주식 취득 보시면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한다.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산다는 거. 취득 시 지출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거 있는데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의 일종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 200주, 주당 액면 10,000원을 주당 12,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200주 곱하기 12,000원 해가지고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금액 그대로 자기 주식을 자본에 써서 24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거랑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그냥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자산처럼 회계처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본에서 감소하죠. 그래 자본에 감소하는 걸로 분류를 자본에서 감소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180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을 보겠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처분 시, 처분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죠. 처분 시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작으면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이익금이고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본조정인데 이런 개념보다는 회계처리를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문장 잘 안 보셔도 되세요. 그냥 회계처리만 해보시면 됩니다. 주당 장부가액 12,000원인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11,000원에 처분, 팔았다. 현금 수령했으면 현금 얼마 받았나요? 100주 곱하기 11,000원 받은 거죠. 11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0만 원 적고요. 자기 주식이 장부가액이 12,000원이라고 해요. 1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12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 대변으로 나가고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왜? 120만원짜리를 11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입니다. 110만원.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뭐라고요? 자본 조정.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이때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주당 장부가액 12,000원인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14,000원에 처분 팔고 현금 받았다. 100주 14,000원이면 현금 받은 게 140만 원이네요. 그래서 자변에 현금 140만 원 받았다고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팔렸으니까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나가겠죠. 장부가액이 주당 12,000원짜리 100주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 그럼 20만 원 더 비싸게 팔았네? 처분 이익인 거죠. 그래서 자본 항목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자산의 처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분류만 다를 뿐이에요. 회계처리는 똑같아요.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이익,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 쉽죠? 넘어갑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의 회계처리랑 비슷한 회계처리를 보게 됩니다. 일단 분계 회계처리 보고 나서 이 이론을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위쪽에 있는 표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면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이 있는 이것과 먼저 상계해라. 왜?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계정 과목은 먼저 없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주당 장부가액 12,000원인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11,000원에 처분했다. 현금 수령했으니까 현금 받은 게 110만 원이네요.
그런데 자기 주식은 12,000원짜리 백주, 자기 주식이 원래는 120만원짜리였다는 겁니다. 120만원짜리를 110만원에 팔았으니 10만원 손해네. 10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일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장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7만원이 있다. 손실이 1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장부에 자본 파트에 7만원 이익이 있구나. 그럼 이익부터 먼저 없애주자. 이익 7만원부터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손실 3만원을 적어주자.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들어온 게 110만원 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 대변으로 120만원이 나오고요. 10만원이 저번 손실인데 저번 이익이 7만원 이것부터 없애주자. 그리고 남는 걸 자기 주식 저번 손실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자기 주식 저번 이익은 원래 대변에 있었습니다. 이익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에 와서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그거 비슷한 거 보셨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할 때도 이렇게 했죠. 혹시 반대로 자기 주식 저번 이익이 발생한다면 저번 손실부터 일단 먼저 상기해주자. 보겠습니다. 주당 장부가액 12,000원인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14,000원에 처분했다.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받은 거는 140만원 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40만원 적어주는 거고요. 장부가액이 12,000원 100주 그러니까 120만원짜리를 140만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원이 그대로 나가고요. 20만원 차이가 나죠. 120만원짜리를 140만원에 팔았으니까 저분 이익이 20만원이 있겠네 라고 판단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자기 주식 저분 손실이 자본에 8만원하고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본이죠. 그러면 저분 손실부터 먼저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8만원 저분 손실 없애주고 나머지 12만원만 저분 이익으로 인식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저분 손실은 원래 차변에 있었습니다.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써서 8만원 없애주고 나머지 12만원만 저분 이익으로 계상해 준다라는 거죠. 비슷한 걸 또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복습을 하신 분이라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슷한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에 있는 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걸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써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기 주식 소각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시 장부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으면 장부가액은 그 매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 주식을 매입한 금액. 그러면 액면가액보다 작다. 싸게 매입한 거죠. 감자차익 싸게 매입했을 감자차익. 장부가액 매입가액입니다. 매입가액이 액면보다 크면 비싸게 매입한 거죠. 그럼 손실, 감자차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주당 장부가액 800원. 액면 1,000원이 자기 주식 100주를 소각했다.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일단 없어지겠죠.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액면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 1,000원, 1,000주 합해 곱하면 100만원. 100만원이라는 자본금이 없어져요. 자본금 감소는 자변에 100만원 없어지고 주당 장부가액이 800원짜리입니다. 800원짜리 100주니까 1000주니까 80만원의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감자차익 해서 20만원인 거죠. 그 다음에 주당 장부가액 1200원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거고 액면 1,000원인 자기 주식 1000주를 소각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없어지는 게 1,000원 곱하기 1000주 100만원입니다. 자본금이 차변에 100만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매입가액 그대로 1,200원, 1,000개 그러니까 120만원이 자기 주식 대변으로 나가서 없어지고 그 차에는 감자차손. 자본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자산에 매각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대변에는 이익, 차변에는 손실. 비용 차변, 이익 대변은 그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계처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똑같은 회계처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79페이지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었죠. 이때는 바로
요상 돈 주고 바로 감자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지금은 자기 주식이라는 과정을 하나 거치는 걸 뿐입니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1페이지 아래쪽이죠.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의 상계처리. 이거 우리 또 비슷한 걸 봤습니다. 바로 위에 181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하고 회계처리 비슷하고, 저번 시간에 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것도 회계처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메뉴입니다. 182페이지 메뉴에 이 표에 있는 거래 사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감자 차익 발생 시 감자 자손부터 먼저 상계한다. 왜? 감자 차익, 감자 자손은 수익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안에 속해 있는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먼저 없애준다는 개념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주당 장부가액 800원, 액면 1000원짜리인 자기 주식 1000주를 소각했다. 그렇다면 자본금이 없어지겠구나. 액면 금액으로 없어진다.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100만 원, 자본금 차변에 100만 원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자기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장부가액 사원 금액이죠. 사원 금액만큼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1000주 800원이니까 80만 원.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80만 원이 대변에 써서 없어집니다. 자기 주식을 살 때는 차변에 쓰죠. 이렇게 소각 없앨 때는 대변에 없애고. 그런데 보니까 80만 원, 800원, 1000주니까 80만 원이 자기 주식이 없어졌는데 차액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만큼 감자 차익이 생겨야 돼요. 차익. 왜? 싸게 사갖고 없앴으니까. 80만 원에 사온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사온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싸게 샀으니까 감자 차익이 있어야 되는데, 장부 보니까 감자 차손 잔액이 8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20만 원 차익 중에 8만 원부터 차손부터 없애주고 나머지 12만 원만 차익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 차손, 차변에 있던 감자 차손을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주고 나머지 12만 원만 감자 차익으로 계상을 해주는 거죠. 역시 감자 차손 발생 시도 똑같습니다. 자본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계정을 없애준다. 주당 장부가액 1200원, 액면 1000원, 이 자기 주식을 1200원에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주, 그러니까 액면 배 1000원, 1000주, 그럼 100만 원의 자본금이 또 없어지는 거죠. 소각했으니까.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없어지고요. 이걸 주당 1200원에 산 겁니다. 1000주를 1200원에 샀으면 120만 원. 120만 원 주고 자기 주식을 사왔던 거고, 이게 소각했다.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 없어지죠.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사서 없앴으니까 20만 원만큼 손해를 봤다. 비싸게 샀으니까 손해를 본 거죠. 손해봐서 감자 차손 20만 원, 차손 20만 원을 기록하고 싶은데 가보니까 장부에 감자 차익 7만 원이 있어요. 그럼 7만 원부터 감자 차익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13만 원을 감자 차손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감자 차익은 대변에 있었습니다.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에 와가지고 없애주고 나머지만 감자 차손으로 써준다는 거. 비슷한 걸 3개나 봤습니다. 자기 주식, 처음에 나왔던 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 봤던 게 뭐였나요? 그 다음 봤던 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에 감자 차익, 감자 자손까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비슷한 게 반복이 되니까 연습을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아래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방 회계처리를 했었고요. 보시면 감자 차익과 감자 자손 상계된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자 차익 발생하면 기존에 감자 차손 잔액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상계하고 감자 차손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감자 차익으로 계상한다는 거고요. 거꾸로 감자 차손 발생 시 기존에 감자 차익 잔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하고 감자 차익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감자 차손으로 계상한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주식 처분이익, 지난주에 했던 주식 발행 조금 똑같습니다. 자본에 있는 경우에 자본에 있는 항목인데 차익, 자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익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자본에서 반대되는 것들을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계상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182페이지 괄호 5번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배당과 적립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단기순이익,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는 단기순이익을 매년 모아놓은 걸 말해요.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단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된다. 매년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쌓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쌓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적립금 등으로 처분이 돼요. 처분하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현금 배당. 현금 배당.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인 거를 주주한테 나누어 주는 걸 말해요. 현금 배당.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배당을 결의한 때,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결의한 때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동그라미, 길게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2분의 1의 동그라미,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의 동그라미,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의 일종입니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현금 배당에 별표 쳐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별표 친 거예요. 다시 한번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상법 규정에 따라서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2분의 1.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50%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분의 1, 50% 같은 말이죠. 50%,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계상 적립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10분의 1 이상을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는 거. 그래 보겠습니다. 배당 결의 시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고 10%인 5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렇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차변에 써서 자본 감소, 그래서 55만 원의 자본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으로 바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 일종의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부채입니다. 부채 적어주고 그 다음에 5만 원을 10% 5만 원을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으로 계정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채, 미지급 배당금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배당 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할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5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거. 현금 배당의 10분의 1입니다. 주식 배당 아니에요. 주식 배당 X 써두시기 바랍니다. 주식 배당 X. 현금 배당일 때만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식 배당. 주식 배당, 주주총회에서는 배당을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할 것이 결의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건 자본 조정이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주식 배당 시에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일 때만 적립한다는 거. 얼마를?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 준비금 적립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 결의했을 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그렇다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이 대변에 나타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이거를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바꾼다.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 배당을 실제하면 대변에 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고 이게 자본금으로 바뀝니다. 왜?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왜?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니까
주식을 발행했단 말은 주식 수가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본금이 대변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위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꽤 참고치고는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배당한다는 것은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금, 배당, 그 잉여금을 주주한테 나눠준다는 거고, 주식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식을 지급하는 거, 회사에 있는 이익을 어떻게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기업의 순자산 현금이 그래서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식만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있던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고요. 현금 배당은 자본 총액이 감소해요. 왜? 현금 주는 거니까. 회사에 있던 돈을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회사에 있던 자산도 감소하고 자본도 다 감소해요. 자본금의 변동은 없어요.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는데 잉여금을 건드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자본의 5가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본 5가지. 처음에 자본금 지난 시간에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소액 누계,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 그렇죠? 자본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다. 그렇죠?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서로 반대되는 게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뭔가 이익 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또는 뭐 감자 차익 같은 거. 자본조정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또는 뭐 자기주식 같은 거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현금 배당이라는 거는 자본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에서 나갑니다. 배당.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본 전체로 따지면 감소해요. 하지만 자본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그렇죠? 그래서 자본 총액은 감소,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요. 잉여금이 감소한다는 거죠. 현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있던 현금이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산도 감소하는 거죠. 현금 감소, 이게 다른 말로 자산 감소. 다음에 배당받은 주주는 배당금 수익이 발생합니다. 배당받은 주주 현금으로 받았다면 자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주식 배당은 다릅니다. 주식 배당 자본 총액 변동은 없어요. 자본 총액 변동은 주식 배당 시에는 자본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불변. 없는데 자본금은 증가해요. 잉여금 감소하고 자본금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중에 일부가 자본금으로 올라가는 이게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수가 증가한 만큼 주식 가치가 감소함으로 회계 처리가 안 해요. 주식 배당 받은 주주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 증가만 그 기록을 할 뿐입니다. 정립 보겠습니다. 183쪽 중간 동그라미 3번 정립 보시면 이익준비금 이외에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등이 있어요. 뭐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거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거는 배당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거는 돈을 모으고 있다는 의미예요. 뭐 예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금 중에 40만 원을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했다. 그렇다면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감소시켜 줍니다.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변에서 감소, 대변에는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거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냥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어떤 게 있었나요?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본 중에 제일 밑에 있었던 거죠. 이익잉여금. 자본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소액 누계,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같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임의 적립금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써가지고 줄여주고, 대변에 사업 확장 적립금, 이게 일종의 뭐
임의 적립금이니까 이거를 대변에 써서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주식 배당, 무상증자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요. 비교한 표는, 이 표는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정리를 했는데 처음 보실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일 때는 아, 정리 진짜 잘했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주식 분할은 기존의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 개로 나눈다. 10,000원짜리 주식을 2개, 5,000원짜리 2개로 나눌 때, 이럴 때 주식 분할이라고 해요. 주식 병합은 하나로 합칩니다. 5,000원짜리 주식 2개를 10,000원짜리로 합치는 거를 주식 병합이라고 해요. 개념 쉽습니다. 이렇게 쪼개면은 분할, 쪼개진 거를 다시 합치면은 병합. 그런 거죠. 주식 배당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가능 이익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주식 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주주에게 교환하는 무상증자, 공짜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말하죠. 개념은 이렇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성질을 좀 구분해 놨습니다.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아요.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 전체적인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자본금은 증가하죠.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한다. 자본 내에서 숫자의 자리를 잘 바꾸는 걸 뿐이라는 거죠. 잉여금을 자본금에 올려주는 거, 자리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죠. 주당 액면가액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행 주식수는 증가하죠. 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액면가액은 바꿀 수가 없어서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역시 자본총액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증가하죠. 역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액면가액 변하지 않는데 발행 주식수는 증가한다는 거. 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주식 분할은 자본총액 변하지 않아 불변. 자본금도 불변, 잉여금도 다 불변인데 액면가액은 감소합니다. 왜?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 2개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액면금액이 감소해요. 따라서 주식수는 증가하겠죠. 당연한 이야기. 주식 병합은 자본총액 변화 없습니다. 자본금도 변화 없고 잉여금 변화 없는데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합니다. 5,000원짜리 2개를 합해서 10,000원짜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주당 액면금액은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는 감소한다는 거. 2개를 합해버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겁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중요합니다.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주식 배당 등 무상증자 모두, 이 4개 모두 순자산 자본 총액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사 내부에서 그냥 숫자의 자리만 옮기는 거에 불과해요. 따라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주주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주식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주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익을 안 본다는 거예요.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출금입니다. 인출금은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 시험이 자주 나왔어요.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개념 쉽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 주로 나왔으니까 쉬웠겠죠. 개인기업의 경우 법인기업과 달리 회사의 자금과 대표자의 자금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법인기업은 회사와 그 대표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다르게 자금 처리를 하는데 개인기업은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이 사장님 돈이고 그렇게 돼요. 개인기업은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인출금. 회사 거를 사장님이 갖고 왔다. 인출금이에요. 회사 돈을 사장님이 갖고 왔다. 인출금입니다. 회사에서 쓰던 자동차를 사장님이 갖고 가버렸다. 그것도 인출금이에요. 회사 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사장님이 갖고 왔다. 그것도 다 인출금입니다. 그냥 사장님이 회사 거를 갖고 왔다. 그러면 다 인출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개인기업 대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TV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본인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업무용 신용카드를 썼어요. 이럴 때 무조건 인출금입니다. 회사 TV를 사장님이 집에 갖고 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출금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인출금.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무조건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닐 경우에 미지급금. 위 인출금을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인출금은 없애줘야 돼요. 기말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없애주기 위해서 차변에 있던 인출금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를 자본금으로 바꿔줍니다. 자본금이 차변에 오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인출금만큼 자본금이 감소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 쉽지 않은 자본을 저번 시간, 이번 시간 계속 했는데요. 일부러 강의를 길게 했습니다.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걸 계속 설명을 했는데, 자기 주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할 때, 감자차익, 감자차손, 뭐, 그런 거, 그 자본에 있는 경우는 서로 상계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런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 처분할 때, 현금 배당할 때는,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계속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할 때는 주식 배당,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쓴다는 것까지 회계 처리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끝에 정리했던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주식 배당 무상증자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표. 이 표는, 지금 당장 보고 이해가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제대로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100%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충만 이해된다 하더라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자주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